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성길 실장님, 이상원 프로님, 그리고 박규리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세 분은 혹시 회사를 다니실 때 가장 떨리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를 뽑으실 수가 있을까요? 임원 보고 직전. 임원 보고 직전. 눈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혼나러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나? 그 정도예요? 되게 긴장되고 아, 그럼요. 떨리고 무섭고. 와이셔츠가 다 젖을 때까지.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채용 업무할 때 네. 그 대학생분들한테 회사 소개하는 날 이야. 마이크를 잡는데 그때가 진짜 떨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랬을까요? 대학생들만 보면 크게 떨리진 않는데 네. 그 속에 선배들이 앉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선배가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시고. 아, 일종의 평가의 시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속에 앉아서 네. 제가 시나리오대로 하는지 오버 액션을 하지 않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고 보시기. 물론 그 전에도 리허설이라는 걸 다 하고 그쵸, 가서 그쵸. 말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가장 떨리고 긴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규리 매니저님은 언제가 가장 떨리시던가요? 저는 신입사원 교육하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약간 선배 입장에서 처음 이제 신입사원과 네. 대면하게 돼서 그런 왜냐하면 것도 조금 그분들은 이제 저를 보고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분의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좀 뽑아낼 수도 있다면 뭔가 평가를 받는 그런 느낌인 것 남한테서 같아요. 예. 평가를 받는 게 남한테 평가를 받는 그 순간이 가장 떨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아마 이 순간이 가장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인사불성의 주제는 인사고과였습니다. 자, 인사고과 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뭐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고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인사고과란 무엇인지 또 인사 담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정의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 고과라는 표현이 조금 생경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런 표현보다는 인사 평가 결과라는 말로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과 올 한 해의 목표 대비해서 네네. 정량적 지표건 정성적 지표건 간에 그 지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에 도달했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상위 직책자에게 평가를 받는 것. 대부분은 아직도 이제 상대평가로 하고 있고요. 절대평가 도입하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 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것.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무원에서 교수 집단에서 많이 좀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평정이라는 말도 좀 그쵸, 쓰는 것 평정. 같습니다. 예. 회사에서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는 말처럼 네. 회사에서는 일에 대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만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네. 그래서 평가자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좀 인사 담당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근데 고과라고 하는 것은 근무 태도나 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결과다. 그거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정확히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 건가요? 팀 매니저가 보통 평가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 팀원 내 평가, 뭐 동료 평가 이런 것도 있어요. 동료 평가도 있어요. 네네. 근데 실장님은 이제 실장님 아니십니까? 실당입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이시니까 직접 평가하는 자리가 혹시 아니신가? 그렇죠. 저도 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파트장 팀장 하면서도 이제 같이 그렇군요.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평가자는 이제 가시성,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관찰 가능한 사람,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 중에 하나여서 아, 그렇군요. 직속 상사가 이제 가장 옆에서 일을 지시하고 네네.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보고받기 때문에 1차 평가자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직책자인 팀장이 이제 평가 대상자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2차 평가자인 임원이 그걸 확정 혹은 변경할 수 있는 조정. 그런 역할을 하는 게 2차 평가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갖고 계시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박 매니저님이 왜 그렇게 나와서 실장님 평가를 그렇게 좋게 하셨는지. 아, 좋게 했습니까? 예. 못 보셨나요, 방송? 예.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네. 이번에 평가 좋게 줬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얘기하지 마. 오해한다. 그럼요. 농담이지만 예.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나요, 혹시 회사에서? 혹시 실장님한테 잘 보이면 뭐 일의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일의 우선순위. 일을 잘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네. 그냥 마음에만 들고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일을 잘하고 지금 명석 씨처럼 저한테 그렇게 실장님 하면서 까불면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예, 일도 잘하고 그러면 말도 잘하니까. 혹시 후배 중에 박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류인가요? 좀 부담스럽죠. 살도 쪘고 해서. 그러면 그 성과를 이렇게 만드시고 결과를 혹시 본인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개인에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시적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네네. 이제 그 본인이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항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회사마다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좀 다르군요. 네. 또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우선 자가평가 1차 자가평가를 하고요. 자가평가요? 네, 셀프 리뷰를 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매니저의 평가를 받을 때 매니저가 임의로 그냥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 면담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결과까지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동의하느냐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확정. 와, 본인이 해야 동의하느냐까지? 되는, 네.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그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안에 이미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보통 목표 설정할 때 평가에 대한 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정 방법도 같이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연말에 셀프 리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성과가 좀 나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애초에 평가를 시작하지 않아도 본인이 1년 동안 일하는 과정이 다 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왜 이 평가가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리더는 항상 그렇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예. 설명을 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네네.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팀장님이 우리 평소에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끝 이런 분도 맞아.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끝입니까? 이러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어떻게 일을 했고 결과가 이랬으니까 근데 잘한 부분, 못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듣고 그래서 이 평가가 나왔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등급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동의하냐? 왜냐하면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동의하지 대학교랑 못한다.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성적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럼 이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승진이라든가 나중에 연봉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만 3년, 만 4년이시라면 뭐 대리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풀에 들어간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과장풀, 뭐 차장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몇 년간 평균 그 인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승진 여부가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승진 여부도. 예. 또 본인의 어떤 그 인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연봉에 있는 뭐 기본급 안에 있는 뭐 능력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성과 평가 결과에 바로 연동되어 있는 어떤 그
밴드라든지 그런 거에 네네. 따라서 급여 자체의 팟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역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제 이런 얘기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해서 결정지어질 수 있는 그 급여의 차이 자체 폭을 많이 이제 크게 놓지 않아요. 아, 예. 그렇겠네요. 예. 크게 놓지 않거나 크더라도 그 밴딩이 되게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 8, 90%의 사람들은 이제 그 중간 고과를 받음으로써 80%, 90% 인원들이 비슷한 식의 연봉을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극단적으로 평가 결과가 낮다든지 또는 극단적으로 네네.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성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급여를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에 뭐 다른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 프로핏 쉐어라고 인센티브 할 때 평가 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고 인센티브. 그렇죠. 네, 예.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승진 연한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해진 급여 테이블이 딱 있는 건 아니라서 성과가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파격적으로 자리가 바뀌는 와, 케이스가 파격적으로? 많죠. 네. 그리고 발탁 인사? 네, 뭐 연봉 같은 경우도 이제 최상위 고과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이제 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어요. 조금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례지만 제가 파격적으로라는 말에 잠깐 꽂혀버렸는데 얼마나 파격적인 수준인 건가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퍼센테이지 차이로 보면은 10% 이상 차이 날 수 있죠. 아닌 사람하고 뭐 자, 보상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금전적인. 10%면 굉장히 큰 거죠. 10% 이상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무 같은 경우도 네네, 그런 이제 거는. 뭐 일반 그냥 슈퍼바이저 자리 없이 그냥 매니저로 승격한다던가 와, 이런 갑자기 한 경우도 번에? 있어요. 네. 능력 정도 되면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희소한 경우라고 아, 봐도 그래요? 되죠. 중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 네.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목적이 그냥 당신은 A야, B야, C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래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단순화해서 말한다 그러면 네. 그리고 교육에도 그 대상자 풀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뭐 핵심 인재나 우수 인재가 되려면 좋은 그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평가가 거의 전부다. 거의 전부다. 저는 회사 생활의 전부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평가를 어떻게 잘 받지? 라고 하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 동료들, 동기들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무한 경쟁이 됩니다. 아.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니 우리 프로님이 말씀하신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네. 회사가 아주 영리한 거죠. 지정관 어쩔 수가 없어. 5,000명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3명 가거든요. 1년에. 진짜 꿈이네요. 프로님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뭐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라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들을 누리려면 그만큼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그 그룹도 있겠지만 여러 회사마다 좀 기준이 다를 것 같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등급을 세워서 하는 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뭐 등급 세우는 그런 거 네네. 안 하고 팀별로 해서 뭐 팀 아예 이제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평가, 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평가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회사들도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주고 빨리 고치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고쳐 나가서 그 완성을 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업무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팀 평가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직 성과 차원에서 네. 받게 되죠. 인센티브도 조직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 한 번 평가 받는 거에 대한 좀 그쵸? 부담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조금 신뢰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평가받으면 내가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나쁜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내가 저 언제적
그걸 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지금 저걸 쌓아놨다 얘기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내적인 부분에서는 즉시 주고받는 피드백의 방법이 조금 더 좋은 평가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도 요즘의 평가의 트렌드 자체가 네. 상식 평가와 상식 피드백 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 절대 평가의 영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평가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평가가 비중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목표, 지시, 합의를 다 상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평가 비중은 더 높겠지만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네.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후배들한테도 평가를 받는, 그래서 다면 평가 360도 다면 평가를 받는 게 요즘 가장 큰 트렌드고,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을 주는, 상시 피드백을 주는, 네네. 그래서 월 평가를 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 슈피겐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갑자기 회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장점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절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한다고? 절대평가를 하면 그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인사 기능에도 채용, 평가, 보상, 임원, 조직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네네. 이 채용 담당자와 보상 담당자가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상대 평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채용을 잘하는 사람은 채용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만 놓고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이제 절대 평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러면 왜 상대 평가랑 절대 평가를 나누냐? 그러니까 다 재원 문제입니다. 평가를 내서 어떻게 보상을 하냐에 따라서 재원을 정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정할 거냐?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절대 평가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대 평가를 진행하고 상시 피드백과 다면 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인사관리협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수 사례로. 알겠습니다. 되게 TMI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TMI 뭔지 몰라. 아, 그래요?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 알았어. 들켰네요. 돌려 말했는데 그러니까. 걸려버렸네요. Too much talker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다들 저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좀 다물라고. 어찌됐든 뭐 슈핑앤코리아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트렌드로 조금 가고 있다. 근데 그 어찌됐든 이것도 사실 사람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뭐 조금 예뻐 보이면은 조금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없지 않아 개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누셨던 것처럼 일을 잘 하는데 나랑 어떤 그 코드가 맞다라든지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일은 못 하는데 코드는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막갈것 같은데 손이 막. 일을 못 하는데 코드가 맞는 사람을 네. 어떤 식으로 요즘은 취급을 하냐면 그런 거예요. 처치 곤란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렇겠다. 왜냐면 성과를 평가받는 그 위주로 네. 우리 조직 사회가 거의 많이 다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막 우리가 이제 옛날 말처럼 도는 것들에 대해서 그쵸. 아 예. 그런가 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요즘 세상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네, 성과 위주의 사회로 변한 게 커서 그 코드가 맞는다고 또는 잘 보이고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만사가 아닌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또 그런 얘기들을 더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많았다고 봅니다. 연공서열. 연공서열. 잘생겼다고 평가를 잘 주고 우리 명석 씨는 A 뿔입니다. 예, 실장님도 고맙습니다. A 뿔뿔. 아이고 저는 입사 때부터 A 뿔을 달고 입사한 사람입니다. 아하, 어쩐지. 얼굴로만 평가를 하면. 네. 그래서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잘 보이거나 이 사람 코드에 맞거나.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게 되면 침몰하는 배에 같이 탄 겁니다. 좌초되는 거지.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성과 평가라는 게 네네. 성과를 연말에 혹은 특정 시점에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가라는 것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 관리. 그래서 항시 성과를 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지 잘생겨서 혹은 얼굴이 까매서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는 하지, 좀 까마시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게 회사에서는 그게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또 다른 편견을 하나 또 깨주세요, 그럼. 그럼 뭐 깨줘요. 옛날에 저희가 사내 정치 편을 진행을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요 얘기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인사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맞아. 아, 맞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변명을 하자면 아, 네, 변명. 시작부터 변명이야?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네. 일을 잘 하고 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사내 정치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좀 어려운데. 그 사람한테 줄을 서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일을 잘하는 분이고 승승장구할 거야.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그렇죠. 잘 떠가는 이렇게 완벽한 배에 올라타겠다. 성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리더 옆에 서는 것. 오호. 그게 이제 사내 정치의 기본입니다. 꽃이 사내 정치. 그럼요. 사내 정치 기본이고 1편.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관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관계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두 분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조금 네. 이제 다른 생각인 게 왜 다른 생각을 하실까요? 예. 그 시점에. 시작됐다, 예, 시작됐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 이제 어쨌든 그 목표 설정이라는 걸 애초에 하잖아요. 물론 네네. 목표 설정을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에도 이제 회사의 성과 목표에 따라서 세우긴 하지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니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목표를 설정하긴 하지만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측정 방법을 내가 설정하면 사실은 평가자한테 잘 보이고 못 보이고가 아니라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평가받는데 사내 정치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 옆에서 어떤 줄을 서서 뭘 잘 배우는 것보다 내가 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박규리 매니저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요. 다만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그렇죠. 뭔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리더가 돼보지 않고 말을 하는 거는 리더가 되고 평가자가 돼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호흡,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만 기술한 거, 그것만 해낼 것 같으면은 네. 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만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기술된 거 시키는 것만 하는 계속 추가되고 아이디어는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서로 일하는 호흡이고 저는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잘 보인다기보다는 나랑 같이 맞춰서 그런 걸 계속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부가가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내 정치라고 하는 마음에 든다, 호흡이 맞는다, 나랑 코드가 맞는다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뭐 사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성과. 네, 그 그런 연관성을 아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쵸. 예. 그 리더 얘기, 뭐 상사 얘기를 계속 하게 됐잖아요. 이게 부정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상사에 대한 얘기 중에, 직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에 빠지기 쉬운 상사 유형을 조사를 해봤는데, 자, 5위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평가하는 상사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액션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피드백 줄 때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팀장님 제가 C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C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혹시 평가가 뭐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죠. 모르는 거죠. 본인만 보는 겁니다. 근데 상사는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잘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기여한 거라든지 조직에 기여한 거라든지 혹은 내 팀의 목표가 있지만 팀장의 목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당신은 이런 C입니다라고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왜 그러냐라고 따질 때 그걸 고려해서 그런 소리 듣고 설득하기도 그렇고 그냥 잘 주자. 그런 느낌이고 그런 느낌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네요. 아. 네.
그럼 항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설정을 풀. 어찌됐든. 항의를 하는 사람은 항의하는 순간 아까 손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시임이 이렇게 증명되는구나. 아니 근데 아까는 뭐 이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얼마든지 학교 성적 나오는 것처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네,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그거랑 다른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의 신청하면은 내가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인사팀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쟤는 크게 떠벌릴 거야, 빅 마우스야 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평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쵸, 아닌가 그쵸, 싶은 그쵸. 거예요. 평가자 입장에서 그렇죠. 피평가자의 클레임 자체가 두렵죠. 나에 대한 그 나쁜 레퍼런스로 이제 사내에 그렇게. 돌아서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내 상위 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챌린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냥 좋게 주는 되게 사람도 힘든 있는 작업이네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되게 힘든 작업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순위부터 매기고 점수를 끼워 맞춰서 평가하는 상사가 4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아 최악인데. 이게 최악인가요? 최악이지. 이게 최악이 아닙니다. 이게 4위밖에 안 됐어요. 더 있다고? 예. 나는 이제 소문에 대해서 그런 거를 뭐 소문이 진위가 어떻고 이런 걸 깨부시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잖아요. 아, 우리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평가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팀장이 그 팀의 원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재량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며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저 사람은 그냥 나래비 세워놓고서 그냥 거기 집어넣었대. 뭐 이렇게 소문이 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은 상황이라고는 절대 여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진짜 저는 인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팀장님들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짓입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3개나 더 남았습니다. 자, 3위 보겠습니다. 회사 분위기와 실적에 따라서 평가하는 상사. 이것도 굉장히 큰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분위기가 뭐 좋을 때, 실적이 좋을 때, 그리고 반대로 나쁠 때는 또 안 좋게 평가를 하는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근데 그걸 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안 좋고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러면 팀장이 그래도 쟤는 성과를 냈어 하면 책임을 지고 좋은 평가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임원한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팀은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성과를 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팀이 실적이 안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밑에 깔아줘야지. 그러면 임원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는 상사, 무책임한 상사, 책임을 지지 못하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상사가 그런 상사가 최악의 상사 유형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저는 옆에만 봤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원의 챌린지를 감내하고 자기의 우수한 구성원을 그렇죠. 디펜스해줄 수 있는 그 책임과 역할 자체도 리더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니까. 팀원 입장에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네. 따르고 싶지 않은, 줄 서고 싶지 않은, 사내 정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 상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사 맞네요. 최악의 상사. 예, 알겠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달성할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와, 그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그게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라인이 아니고 이게 라인이죠. 그때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았다. 아, 망했다.